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국악학원 이상원 선생님입니다. 오늘 예비고1 겨울방학 학습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는데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누군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겨울방학 때 과연 이상원은 뭘 할지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외대에서 영어 전공을 했고요. 지금 국악학원에서 영어과 강사로서 238명이 올해 보인고 학생이 제 수업을 들었고요. 강남대성 윈터스쿨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KNS라는 어학원에서 중등부 학생들도 제가 수업을 했었습니다.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있으니까요. 찾아가서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번 겨울에 준비한 수업은 두 가지예요. 일단 고2 정시 파이터라는 타이틀의 독해 집중반과 구문 해석 집중반 요 두 가지 제가 만들었는데요. 일단 독해 집중반 같은 경우는요. 올해 모의고사 성적에서 3, 6, 9, 11 총 4번을 봤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보통 학생들이 학교에서 2번을 봐요. 서울 학생들은 3월을 보고요. 경기도 학생들은 6월을 보고 2학기에는 9월, 11월이 학교별로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그 모의고사 2개 본 걸 기준으로 해서 1등급이 2번 이상 나와야지만이 이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는 아니면 이 모의고사 평균이 90점 이상이 되면은 괜찮은데요. 이걸 걸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번 1월 모의고사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11월 모의고사 고1이 등급 컷이 90점 넘은 비율이 2%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80 몇 점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모의고사와 합쳐서 평균이 한 90점 된다면 그러면 이 수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쌤, 두 개 평균 합쳤더니 뭐 88, 89예요. 그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좀 상위권 학생들이 이제는 뭔가 1학년 모의고사를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그런 학생들이 들으면 좋은 수업이라고 말씀드려 볼게요. 이 수업은요. 모의고사 수능 고3 마인드셋을 확보하는 그런 수업이고요. 매주 단어가 300개씩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구문 해석 집중반은요. 올해 모의고사 성적 기준으로 했을 때 1등급이 안 나왔던 또는 3월 달에는 모의고사가 쉽죠. 그렇죠? 3월 달을 제외하고 2학기 모의고사에서 1등급이 안 나오고 2등급, 3등급, 4등급이 나왔던 학생들을 위한 수업입니다. 자, 수업 자체가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사실 문제를 풀 때 해석을 할 때 감으로 이제 독해를 한다. 우리 감독해라는 말을 하죠. 감으로 문제를 풀고 지문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성을 키우는 그런 훈련을 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지만이 하나의 완전한 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매주 단어가 300개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독해 집중반에서는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냐면요. 일단은 첫 주차부터 대립개념과 글의 구성이라는 타이틀, 그 다음에 대입학에서 주제 찾기, 순서 삽입, 빈칸 추론, 요 어려워하는 마치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고3 아이들이 준비하는 그런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마지막 두 주차에서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왜냐면 이제 3월 달이 거의 다 됐거든요, 이때. 그래서 듣기를 포함한 풀 모의고사에서 실전 모의고사를 이때 볼 예정입니다. 자, 주간지에는요. 우리가 고3 문제들 중에서도 학생들이 풀만한, 건드릴 만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너무 어려운 그런 킬러 유형 말고요. 앞에서 뭐 대입학, 우리 빈칸 추론, 순서 삽입 이런 거 배우잖아요.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사관학교 기출문제 또는 평가원 기출문제에서 8개 정도와 우리가 학생들이 이제 문법을 또 해야 됩니다. 2학기 때 또 우리 2학년이 되면은 문법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신 때문에 문법을 어쩔 수 없이 매 주마다 2개씩 풀고 근거를 써오는 훈련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문제를 풀고 나서 우리 조교 선생님이 숙제를 검사하면서 하나씩 체크를 해 주실 거예요. 어떤 것이 잘했고 어떤 것을 못했고. 그래서 피드백을 받아서 조교 선생님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교재로는요. 저희가 보통 고3 독해 문제, 평가원 교육청, 그 다음에 사관학교 문제 위주로 제가 넣어놨고요. 문법 같은 경우는 교육청 기출문제를 넣어놨습니다. 자, 동의복화라는 제 책이 있습니다. 동의어 반의어로 이루어진 책인데요. 우리가 사실은 내신에서 이 동반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제가 만들어낸 책입니다. 자, 그 다음 구문 해석 집중반에서는요. 수업을 일단은 우리 학생들이 이 구문에 대한 수업을 할 거거든요. 이 구문이라는 게 결국엔 뭐냐면 문법이 있으면 이 문법에 대하여 문제풀이용이 아니라 해석에 필요한 그런 문법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구문이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품사와 동사, 그 다음에 절과 준동사, 그 다음에 뭐 특수구문에 관련돼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우리 학생들도 독해해야죠. 그죠? 그래서 대립개념과 글의 구성, 대입학, 주제찾기, 순서 삽입, 빈칸 추론의 이해까지 해서 마지막 실전 문제 한 세트 풀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주간지가 들어가는데요. 주간지는 동일한 내용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동일한 내용이긴 하지만 약간 우리 학생들이 풀만하도록 우리 조교 선생님들과 소통이 마찬가지로 중요한 그런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3 문제도 있고요. 이 교재는요. 2학년 기출문제도 약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어도 마찬가지로 동의복화라는 저의 책을 통해서 동의어, 반의어를 약간 좀 심화적으로 학습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자, 테스트는요. 매 주마다 강남구 24년도 고1, 2 문법 기출문제를 10개씩 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푸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 문법 문제가 저희가 수업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풀이 수업을 따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1학년 때는 문법 수업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2학년이 됐을 때 사실은 문법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쌤, 저는 문법이 굉장히 약해요. 문법 잘 못 풀어요. 틀려야 맨날 찍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해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문법 수업 하나 듣고 독해 수업 하나 듣고 또는 앞에 독해하고 뒤에 문법하면 좋은데 사실 2학년 학생들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실전입니다. 뭐 독해가 더 잘해야지 사실은 이 문법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점수가 나오는 수업을 하려면 독해에 집중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법을 안 하기엔 좀 그러니까 제가 테스트에 매 주마다 10개씩 넣어서요. 커트라인을 두고 줌 클리닉을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단어는 매주마다 약 한 300개 정도가 시험을 들어가고요. 그 중에서 100개 뜻을 쓰는 그런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자,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면요. 일단 문법 문제 방금 7개부터 야간에 줌 클리닉을 한다고 했었죠. 줌 클리닉이라는 게 화수목에 9시부터 12시까지 한 10분 정도, 딱 10분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분 동안 우리 저와 그리고 저희 조교 선생님이 줌으로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켜가지고 화면 공유하기 위해서 틀린 것들 위주로 일단 먼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추가적인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뭐 예를 들어서 그 파트에서 뭐 2주차에 관계사 파트가 있었다면 그 관계사 파트에 대해서 심화 문제를 적용하는 문제를 5개 정도를 더 풀 거예요. 그러니까 매 주마다 대충 15개 정도의 문법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어휘는요. 저희가 300개 시험 봐서 300개를 암기해서 100개를 뜻쓰기만을 볼 겁니다. 10%의 커트라인이 있는데요. 만약에 시험을 통과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개 중에 100개 중에 한 8개 틀렸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그걸 어떻게 하죠? 뭐 구두 테스트 하거나 말로 해서 쓰는 걸로 뭐 깜지해서 통과한다거나 그렇게 가는데요. 저는 그냥 그 8개마저도 구두로 물어봐서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는 단어가 사과다라는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사과다라고 나올 수 있게끔 바로바로 구두 테스트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그렇죠? 우리 학생들이 단어를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재시험 클리닉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 재시험 클리닉은요. 우리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학원에 와서 재시험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처음에 시험 봤던 이 100개와는 다른 어떤 단어겠죠. 이해되시죠? 자, 제가 이렇게 클리닉을 빡세게 잡아놓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이 단어를 이렇게 해야지 합니다. 단어는요. 약간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강제성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주마다 300개 보고 못하면 우리 클리닉 간다. 이런 어떤 압박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자, 이건 뭐냐면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종강을 했는데요. 저희 학생들 같이 종강하면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매 주마다, 매 시즌마다 뭐 중간고사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면 기말고사, 여름, 겨울이면 특강 때마다 굿즈를 하나씩 만들어주고 있어요. 올해 2학기 기말에는 제가 이 텀블러를 주문 제작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 시그니처 컬러가 검정색이거든요. 그래서 검정색에 제 로고를 박아서 텀블러를 만들어줬고 2학년 학생들은 그래도 사실 2학년 학생들이 2학기 기말고사까지 내신 수업 듣는 것이 사실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이제 다 내신 점수가 잘 안 나오면은 학종을 안 하기 때문에 수능으로 전향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2학년 학생들 끝까지 고생한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후드티를 만들어줬습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번에 굿즈 만드는 것만 몇백만 원 들어갔다. 졸업 선물로 같이 사진도 찍었습니다. 자, 그럼 왜 이상훈을 골라야 되냐라고 했을 때 말씀드려보면요. 키워드를 제가 4개를 갖고 왔습니다. 잘 보세요. 일단 첫 번째로 관리가 굉장히 빡세다는 건데요. 저는 제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클리닉이 아침, 오후, 저녁 다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을 많이 하지도 않아요. 보통 선생님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일 수업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사실 우리 아이들 재시험 보거나 뭐냐면 숙제 검사를 숙제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숙제 검사를, 숙제 클리닉 같은 것을 제가 진행을 하는데 자, 그런 게 제대로 안 돼 있을 때 조교 선생님만 계시는 것 또는 실장 선생님만 계시는 거는 그거는 약간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직접 강사가 가는 거랑 달라요. 저는 수업을 금, 토, 일 3일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요일은 저희 금, 토, 일 때는 제가 당연히 수업하느라 못하겠지만 저희 조교 선생님들이 금, 토, 일에 하시고 저는 평일에 월, 화, 수, 목, 화, 수, 목 해서 3일 동안 제가 직접 클리닉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안 해오면 집을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저는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이들의 실력과 점수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준비를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항상 고민을 하고 그걸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점수가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세상은 즐겁고 재밌게 살아야죠. 저는 요즘 즐거움, 행복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제가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통해서 아이들도 우리 방학 때 힘들지만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2달 동안 1월, 2월 잘 알차게 보내서 3월 달에 각자의 학교로 갔을 때 이런 좋은 수업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준비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제가 준비한 부분 여기까지고요. 그럼 수업에서 봅시다. 안녕.